부동산 시장 급락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떴다? 내년에 집값 본격 하락, 국토연구원 금리 상승기 진입 후 이르면 1년 뒤 집값 떨어져. 어디서 나왔냐?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참여정부 때 금리 인상으로 집값 못 잡았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국은행, 부동산 시장에서는 못 잡을 거다. 전문가들은 아니다. 금리 인상은 집값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당장 5월 말에도요.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금리 인상에도 하반기 집값 전망 오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수록하면서 어떤 근거로 오르냐? 정책 수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푸니까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3박자 때문에 수도권 집값 4에서 5%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왜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국내를 대표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 또한 금리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린다.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바로 참여정부 때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때 기준금리가 3.25%에서 4.5% 추가로 5.25%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 금리를 올리는데 오히려 주택가격은요, 2006년에 가장 많이 오른 무려 35%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30% 넘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네. 금리 인상 아무 효과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집값을 연관시키지 않는 증거로 많이 활용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국내 관련 보고서도요, 기준금리와 집값의 연관은 부연해요.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보고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에 다수의 연구에서 금리와 주택 관계는 음의 관계로 분석하고 있더라.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 보고서까지 금리와 주택은 관련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요,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2000년대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한국의 대세 부동산 하락기. 자, 이런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시장이 붕괴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일정 시차를 두고 붕괴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여정부 때도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별 이상은 없이 주택가격은 2006년에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거의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2007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데 중심으로 고점 찍고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 하락폭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에서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시기에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강북 지역이 뒤늦게 선순환 개념으로 상승을 시작해요. 그래서 강남은 하락하고 강북은 오르니까 이게 전체적인 평균치가 나왔지, 실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는 이 시기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금리를 올릴 때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올리고 나서 일정 시차 이후에 무너지냐 이거죠.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의 가치 변환에 따른 자산가치 재조정이에요.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15억 원이 있어야 사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살 때 15억 원에 대한 현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이 15억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연 1,5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쥐꼬리만 하네. 그냥 아파트 월세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현금을요, 아파트를 사지 않고 예금금리 3%에 넣으면은 연 4,500만 원의 세전 이자가 나오잖아요.
와,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으니까 굳이 이 아파트 사야 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억 원의 가치는요, 금리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의 가치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는요,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선호 심리 변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급격하게 올랐다는 건 그 전에 저금리라는 사실이고, 저금리였으면 당연히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이 됐겠죠. 그러면은 일단 뭐 금리 때문이든 정책 때문이든 공급 때문이든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전 자산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주택 급매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소화가 되면서 하락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 변화에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안 오르고 조금씩 떨어지네. 집값도 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과 다르게 거래가 적은 아파트는요, 실제 매수 심리 변화가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 나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금리는 집값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요, 영향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금리 영향력이 한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15에서 18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 2020년, 2021년 우리 사회가 경험한 높은 집값 상승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5%까지 낮추면서 유동성이 확대됐고, 그것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를 낮춘 거는 즉각적으로 집값에 반영이 되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집값 하락 반응이 12에서 15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 단기적 영향보다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 영향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 기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며 향후 주택가격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민감도가 크다는 부분이죠.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4배가 넘게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택 구매 자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졌어요. 근데 연구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주택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마련할 때도 이 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매매, 전세 모두 다 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는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럼 언제? 내년부터 급락을 한다는 거죠. 자, 솔직히 이번에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연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쇼킹부동산 아파트 교과서 서적 보신 분들은 쇼킹부동산이 집값 하락의 트리거로 기준금리 1.75%를 제기했고, 그게 올해 정도 달성이 돼서 내년에 2023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75가 아니라 이미 1.75 됐고 연말에 3%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는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GDP 대비 104% 세계 1위 찍었는데 과연 이게 달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로 많은 우회 수단으로 자금 확보 수단이 됐었고, 지금 이와 관련된 대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평균 LTV가 80%예요. 이거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약한 고리고요. 이런 집값 급락은 약한 고리에서 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임차보증금과 그리고 이런 개인 사업자 대출, 실제 가계부채까지 합치면요, 그 폭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자, 작년 9월부터 금리 삭딱하니까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10개월 정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없어지는 거예요. 공포는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보고서엔 포함이 안 됐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매수자가 주택 구입에서만 대출을 끌어쓰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도 전세 보증금 마련에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굳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비선호 주택에서 그냥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포는요, 전세값 하락 때문에 나타난다, 역전세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수자 입장에서 이런 역전세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셔야 되죠. 자산이기 이전에 내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수단입니다. 필수제예요. 자, 그런데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나요?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분양 받으시면 돼요. 민간 택지, 공공 택지에서 쏟아질 겁니다. 정말 많아요. 공급 정보와 이게 또 인기가 많은 데는 누구나 붙기 쉽지 않거든요. 당첨 꿀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